여러분, 오늘은 세계 지도를 한 장 펼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바다 위에서 돈의 방향이 크게 바뀌고 있거든요. 배는 중국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만듭니다. 조선소는 미국이 다시 세우겠다고 나섰지요. 그런데 배의 심장인 엔진은 우리나라에서 나갑니다. 여기 수상한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6,292억 원. 계약서 한 장에 적힌 금액입니다. 한 회사 연매출의 70%가 넘는 주문이었어요. 그런데 주문한 쪽 이름은 1년 동안 가려져 있었습니다. 누가 왜 이름까지 숨기며 우리 엔진을 샀을까요? 답을 먼저 살짝 보여드리면 중국입니다. 배를 제일 많이 짓는 바로 그 나라 말입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배를 절반 넘게 짓는 나라가 심장은 남의 나라에서 삽니다. 한때 바다의 제왕이던 미국은 만들 공장조차 모자라고요. 결국 두 강대국의 돈이 같은 곳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우리가 서 있는 자리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추측이 아닙니다. 거래소 공시와 클락슨 집계, 국제해사기구 기록만 씁니다. 숫자마다 출처가 달린 이야기라는 뜻이지요. 오늘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1. 중국 돈이 왜 우리 엔진 앞에 줄을 서는지. R은 미국의 207조 원이 왜 우리를 불렀는지. 우리의 이 우위가 언제까지 갈지. 끝까지 보면 여러분, 눈에 조선소 뉴스가 다르게 보입니다. 이야기를 지도 위에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화살표는 중국을 향합니다. 세계의 새 배 주문이 가장 많이 몰리는 곳이거든요. 두 번째 화살표는 미국입니다. 바다를 호령하던 조선 강국이 재건을 선언했습니다. 세 번째 화살표는 우리나라에서 바깥으로 뻗습니다. 우리가 만든 배의 심장이 세계로 나가는 길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화살표가 제일 굵어 보이세요? 우리 눈에는 당연히 중국 화살표가 커 보입니다. 하지만 돈의 결을 따라가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상상해보세요. 컨테이너선 한 척이 바다에 뜨는 과정을요. 선체는 중국 조선소가 충분히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를 밀고 나갈 큰 엔진은 다른 문제예요. 만약 심장이 없다면 배는 그저 거대한 쇳덩이일 뿐입니다. 놀랍게도 그 심장을 대량으로 만드는 나라는 손에 꼽혀요. 그 명단 맨 앞에 우리나라가 있다는 게 오늘의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이 구도를 세 단계로 뜯어볼 겁니다. 먼저 중국이 쥔 카드와 비어있는 칸을 봅니다. 다음으로 미국이 왜 지갑을 열었는지 살펴요. 마지막으로 우리 자리가 언제까지 단단할지 따집니다. 지도 위 화살표 3개가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산업의 다음 10년이 걸려 있거든요. 먼저 우리 경쟁자인 중국 카드부터 꺼내보겠습니다. 숫자 하나가 모든 걸 말해주거든요. CGT라는 단위가 있습니다. 배의 부가가치까지 따져서 환산한 톤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척수만 세면 작은 배와 큰 배가 똑같이 한 척이 되니까요. 이 CGT 기준으로 지난해 세계 수주를 클락슨이 집계했습니다. 중국이 63%를 가져갔어요. 우리나라는 21%였습니다. 결국 세계 세배 일감의 절반 이상이 중국으로 갑니다. 우리 몫의 3배쯤 되는 물량이지요. 여러분이 항구에서 보는 대형 선박을 떠올려 보세요. 예를 들어 요즘 새로 뜬 배라면 중국 출신일 확률이 높아요. 세계 조선소들이 쌓아둔 일감도 어마어마합니다. 클락슨 기준으로 약 1억 7천만 CGT를 넘겼어요. 우리로 치면 몇 년치 월급이 통장에 예약된 셈입니다. 게다가 한해운 중개업체는 이런 전망까지 내놨습니다. 앞으로 15년간 새 배가 4만 6천 척쯤 필요하다는 분석이에요. 어디까지나 한 업체의 전망이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바다 위의 일감은 당분간 마르지 않는다는 거지요. 중국은 이 판에서 물량의 제왕입니다. 정부가 밀고 조선소가 받고 가격으로 누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게임이 끝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거대한 그림에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놀랍게도 배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중요한 자리예요. 이제 그 구멍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배 한 척을 분해해본다고 상상해보세요. 철판과 블록, 배관, 전선, 그리고 한가운데 엔진이 있습니다. 중국이 배에 들어가는 부품을 얼마나 자기 손으로 만들까요? 최근 조사 기준으로 전체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는 90%가 넘고 일본은 더 높아요. 물론 중국도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형 가스 운반선의 부품 국산화율이 좋은 예인데요. 처음 만들던 시절엔 30%가 안 됐습니다. 지금은 80%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해요. 하지만 가장 큰 구멍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바로 대형선의 주엔진, 그러니까 배의 심장입니다. 컨테이너선이나 가스 운반선 같은 큰 배를 떠올려 보세요. 그런데 이런 배들의 심장은 여전히 수입에 기대고 있어요. 그럼 중국은 그 엔진을 어디서 사올까요? 놀랍게도 1순위 수입처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경쟁자의 배에 우리가 만든 심장이 들어가는 구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상한 그림인지 보세요. 세계에서 배를 제일 많이 짓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를 움직일 핵심만은 경쟁국에서 사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돈이 없어서일까요? 기술이 없어서일까요? 사실 중국은 돈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이미 풀었습니다. 심지어 엔진 설계 회사를 통째로 사버리기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구멍이 안 메워졌다는 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다음 장에서 제가 그 인수 사건을 풀어드릴게요. 여러분, 시계를 10년쯤 뒤로 돌려보겠습니다. 2014년 유럽에서 큰 거래가 합의됩니다. 핀란드의 바르질라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100년 넘게 선박 동력을 만들어 온 명문이에요. 그런데 이 회사가 저속엔진 사업을 떼어내기로 합니다. 상대는 중국의 국영조선그룹 CSSC였습니다. 둘이 합작사를 만들기로 했고 이듬해 초회사가 출범해요. 이름은 윈지디, 본사는 스위스 빈터투어에 두었습니다. 지분은 처음부터 중국 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중국이 7, 핀란드가 3이었거든요. 그리고 2016년 반전이 나옵니다. 바르질라가 남은 지분 전부를 중국 쪽에 넘긴 거예요. 이로써 윈지디는 100% 중국 소유가 됐습니다. 얼마에 넘겼는지 궁금하시죠? 매각 가격은 끝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바르질라는 이후 서비스 협력사로만 남았어요. 이 거래의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중국은 배의 심장을 그리는 회사를 손에 넣었습니다. 세계 대형 엔진 설계의 한 축이 중국 깃발 아래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로 치면 어떤 느낌일까요? 경쟁국이 우리 핵심 기술 회사를 통째로 사간 셈입니다. 당시 업계가 술렁인 것도 당연했죠. 서류만 보면 게임은 거기서 끝났어야 합니다. 설계 회사가 중국 것이 됐으니까요.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결과는 묘합니다. 중국 조선소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엔진을 주문하거든요. 그 비밀을 풀려면 이 회사의 족보를 봐야 합니다. 윈지디의 뿌리는 스위스의 줄처라는 회사입니다. 이름이 낯서시지요? 1893년으로 거슬러 갑니다. 디젤 엔진을 발명한 루돌프 디젤이 있었지요. 줄처는 그와 신엔진 기술 계약을 맺은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1905년에 이를 냅니다. 세계 최초로 거꾸로도 도는 이행정 선박 엔진을 내놓은 거예요. 배가 후진하려면 엔진이 역회전을 해줘야 했거든요. 여러분이 헷갈리실 용어 하나만 쉽게 풀고 가겠습니다. 투스트로크 저속 엔진이라는 말이 자주 나올 텐데요. 한마디로 배를 밀고 나가는 초대형 주엔진입니다. 천천히 돌지만 우리 집 건물만한 덩치에서 큰 힘이 나와요. 이 저속 엔진 설계를 줄처가 100년 넘게 쌓았습니다. 그 계보를 고스란히 물려받은 회사가 윈지디예요. 중국이 산 건 회사가 아니라 130년짜리 족보였던 셈입니다. 그런데 이 동네는 원래 멤버가 정해져 있습니다. 세계에서 대형 저속 엔진을 설계하는 회사는 사실상 셋뿐이거든요. 독일의만 에너지 솔루션스가 첫 손에 꼽힙니다. 스위스의 윈지디가 그 다음이고요. 일본의 제이 엔진이 세 번째 자리를 지킵니다. 이 셋이 설계 시장을 사실상 전부 나눠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놀랍게도 명단에 우리나라가 없습니다. 설계 명문도 아닌데 왜 세계가 우리에게 줄을 설까요? 답은 설계와 제작이 전혀 다른 게임이라는 데 있습니다. 제가 다음 장에서 그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요리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만약 세계 최고의 레시피를 통째로 샀다고 해보세요. 그날부터 미슐랭 요리가 나올까요? 레시피와 요리 솜씨는 다른 문제입니다. 엔진도 정확히 같아요. 대형 엔진 업계는 면허 생산이라는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설계 회사의 도면을 빌리고 사용료를 내는 구조예요. 그 도면대로 실물을 만드는 건 제작사의 몫입니다. 그런데 이 제작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파트 몇 층 높이의 쇳덩이를 머리카락 굵기 오차로 깎아요. 수만 개 부품을 조립하고 시운전까지 통과해야 합니다. 도면에 안 적힌 손끝 노하우가 수십 년치 쌓여야 가능해요. 그 노하우의 본고장이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한화엔진과 HD 현대 계열이 그 주인공이고요. 우리 세 회사의 위치를 숫자로 보겠습니다. HD 현대중공업, HD 현대마린엔진, 한화엔진이 그 셋인데요. 셋을 합치면 세계 선박엔진 시장의 절반 이상입니다. 업계 추정 기준으로 그렇게 평가받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 독자 기술도 하나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이 2001년부터 만든 힘센 엔진이에요. 이건 남의 도면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설계한 중형 엔진입니다. 발전용과 중소형 배에 쓰이는데 이 시장 세계 1등이죠. 회사 발표 기준 점유율이 35%에 이릅니다. 그러니 윈지디를 산 중국의 고민이 보이시지요? 족보는 샀는데 손맛은 못 샀습니다.
윈지드의 본사와 연구 심장부는 지금도 스위스 빈터투어에 있어요. 그런데 그 도면을 실물로 바꾸는 손은 우리에게 있고요. 말로만 하면 여러분이 안 믿으실 테니 실제 사건을 볼게요. 바다 한가운데서 벌어진 두 척의 이야기입니다. 2018년 6월 파푸아뉴기니 근해였습니다. 거대한 가스 운반선 한 척이 갑자기 멈춰섭니다. 이름은 세시 글래드스톤. 중국 후동중화 조선소가 만든 초대형 가스 운반선이었어요. 그런데 2배, 3배였습니다. 주인에게 인도된 지 20달이 채 안 됐거든요. 사람으로 치면 막 걸음마를 뗀 나이죠. 호주에서 가스를 가득 싣고 중국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엔진이 서버린 거예요. 배는 추진력을 잃고 파푸아뉴기니 근해를 떠다녔습니다. 가스를 만지한 배가 바다 위에 떠있는 장면을 상상해보세요.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니 예인선이 끌고 가야 합니다. 결국 인근 해역으로 옮겨져 수리를 받았어요. 약 2주가 지나서야 다시 출항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이 사고의 엔진이 어느 회사 제품인지는 공개되지 않았어요. 원인을 못 박은 공식 조사 결과도 공개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 누구 탓이라고 단정하는 건 틀린 말이 됩니다. 하지만 시장이 받은 인상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새로 받은 배가 20달 만에 바다에서 멈췄다는 사실. 만약 여러분이 짐주인이라도 그 장면을 잊긴 어렵겠죠. 그리고 5년 뒤 같은 회사 자매선이 또 일을 냅니다. 이번엔 훨씬 큰 파장이 일었어요. 2023년 11월 하순 호주 글래드스톤 항이었습니다. 자매선인 세시 칭다오가 가스터미널의 저반에 있었지요. 그런데 배의 전기가 통째로 나가버립니다. 발전기 4대가 전부 고장난 거예요. 배 전체가 깜깜해지는 블랙아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수리 끝에 살아난 발전기는 단 한 대였습니다. 배는 예인선 8척에 끌려 겨우 자리를 비켰어요. 나중엔 중국까지 끌려가 수리를 받게 됩니다. 문제는 그 배가 터미널 자리를 막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가스 선적이 열흘 가까이 멈췄어요. 화물 출하가 최소 3건이나 밀린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그러자 호주 해사안전청이 칼을 뽑습니다. 이 배에 180일간 입항 거부 조치를 내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정확히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호주가 문을 닫은 이유가 뭐였을까요? 중국산 엔진이 불량이라서? 아닙니다. 공식 사유는 당국의 억류 명령을 어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수리 과정의 대응이 규정을 위반했다는 거예요. 엔진 자체의 국적이나 제조사는 공개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중국산 엔진 탓이라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 심리는 규정집대로 움직이지 않지요. 중국 건조선을 꺼리는 분위기가 있다는 업계 전원이 돌았습니다. 어디까지나 전원이고 반대 증거도 분명히 있어요. 카타르의 에너지 회사는 지금도 후동중화에 대량 발주를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화주, 그러니까 짐주인이라면 어떨까요? 가스선 한 척이 멈추면 터미널이 통째로 묶입니다. 결국 수리비의 화물지연까지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그래서 비싸도 검증된 심장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 검증된 심장이 어디서 오는지 우리 같이 장부로 확인해 볼까요? 인트로의 그 숫자 기억하시죠? 6,292억 원짜리 계약서 말입니다. 2025년 1월 한화엔진이 공시를 냅니다. 대형 엔진을 공급하는 초대형 계약이었어요. 한 해 회사 단독 매출의 73%가 넘는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발주처칸이 비어 있었습니다. 경영상 이유로 1년간 이름을 가린 거예요. 1년 뒤 정정 공시로 정체가 드러납니다. 중국 장쑤성의 뉴양쯔장 조선소였습니다. 중국의 대표 민영조선그룹 계열이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중국 조선소가 우리나라 회사에 연매 출급 주문을 넣었어요. 이름까지 가려가면서요. 경쟁국의 심장이 그만큼 절실했다는 뜻 아닐까요? 그런데 이게 한 건짜리 우연이 아니에요. 이듬해 1월에도 한화엔진은 4,300억 원대 계약을 공시했어요. 서류상 발주처는 아시아 선주, 언론은 중국 쪽으로 보도했습니다. 같은 시기 HD 현대마린엔진도 중국발 계약 2건을 알렸어요. 최근 1년 새 중국발 공시만 4건입니다. 합치면 약 1조 1,500억 원어치예요. 흐름은 연간 장부에서도 확인됩니다. 한화엔진의 지난해 신규 수주를 뜯어보면요. 놀랍게도 45%가 중국 쪽 주문이었습니다. 배는 자기들이 제일 많이 짓습니다. 그런데 심장 주문서는 우리에게 날아옵니다. 이 역설이 지금 세계 조선판의 실제 모습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손맛을 언제부터 쌓았을까요? 40년 전 창원의 한 공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983년 경남 창원입니다. 한국중공업이라는 회사가 큰 결단을 내려요. 덴마크의 엔진 명가와 기술 제휴를 맺은 겁니다. 남의 도면을 빌려 배의 심장을 만들기로 한 거지요. 당시 우리는
설계 능력이 없던 후발주자였습니다. 이듬해 창원 공장이 완공되고 첫 엔진이 나옵니다. 스위스 줄처 계열과의 제휴도 나란히 진행됐어요. 훗날 윈지디로 이어지는 그 족보와도 손을 잡은 겁니다. 상상해보세요. 도면은 전부 외국어, 장비도 경험도 부족한 시절입니다. 그 조건에서 건물만한 정밀 기계를 깎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회사의 이름은 그 뒤로 여러 번 바뀝니다. 세기 말에는 삼성중공업 엔진 부문과 합쳐져 HSD 엔진이 돼요. 이후 두산 엔진 시절을 지나 사모펀드 품에도 안겼습니다. 그리고 2024년 2월 한화 엔진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하지만 간판이 바뀌어도 한 가지는 안 바뀌었습니다. 창원에서 40년간 엔진을 깎아온 손과 기록이에요. 실패 데이터까지 전부 그 공장에 쌓여 있는 겁니다. 울산 쪽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지요. 현대중공업은 면허 생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2001년부터 힘센이라는 독자 중형 엔진을 밀어붙였어요. 처음엔 무모하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신의 한 수였어요. 힘센은 누적만 5,000대를 넘기며 중형시장 1등이 됩니다. 회사 발표 기준 60여 개 나라에 팔려나갔어요. 40년을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도면을 빌려 시작했고 손맛으로 1등이 됐습니다. 만약 그때 포기했다면 오늘의 줄 서기는 없었겠죠. 이게 세계가 우리에게 줄을 서는 진짜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손맛을 눈여겨본 또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입니다. 여러분, 미국 하드전의 옛날 사진 한 장부터 볼게요. 2차 대전 때 미국 조선소의 모습이에요. 당시 미국은 리버티선이라는 수송선을 찍어냈습니다. 전쟁 기간에만 2,710척을 만들었어요. 조선소 18곳이 이틀에 3척꼴로 배를 뽑아냈습니다. 말 그대로 바다를 배로 덮은 나라였죠. 세계 역사상 그런 생산력은 전무후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충격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오늘날 미국의 세계 상선 건조 점유율은 1% 미만입니다. 미 의회 조사국 기준으로는 0.1% 수준이에요. 대형 외항 상선을 지을 조선소는 사실상 2곳뿐입니다. 이틀에 3척 만들던 나라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알고 보니 상선은 돈이 안 된다며 손을 놓은 결과였어요. 사람도, 설비도, 공급망도 함께 사라졌어요. 만약 여러분, 가게가 수십 년 문 닫았다 연다고 해보세요. 조선업은 한 번 무너지면 돈으로 바로 못 삽니다. 용접공 한 명을 키우는데도 몇 년이 걸리거든요. 공장은 지어도 채울 사람과 노하우가 없는 거예요. 그사 이 바다의 무게추는 아시아로 넘어갔습니다. 중국이 물량을 쓸어가고 우리가 고부가 배를 쥐었어요. 미국 항구에 들어오는 배는 거의 다 남의 나라 작품이 됐습니다. 안보를 중시하는 나라에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지요. 군함을 받쳐줄 상선 산업이 비어버렸으니까요. 그래서 미국이 결단을 내립니다. 혼자서는 못 일으키니 잘하는 친구를 부르기로요. 그 전화가 향한 곳이 바로 우리나라였습니다. 2025년 여름, 한미 협상 테이블에서 큰 그림이 나옵니다. 조선협력 패키지 이름하여 마스가입니다.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라는 뜻을 담았어요. 규모가 1,500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207조 원이에요. 7월 말 합의에 담겼고 8월 정상회담에서 다시 확인됐습니다. 말뿐인 약속이 아니냐고요? 이미 움직인 돈들이 있습니다. 한원은 미국 필라델피아의 필리 조선소에 들어갔어요. 지분 40%를 1억 달러에 인수한 겁니다. 이어 7천만 달러를 더 넣어 도크 복원에 나섰어요. 이 조선소 지금은 한 해 한 척 안팎을 만듭니다. 목표는 2035년까지 한 해 8배에서 10척이에요. 우리식 생산 시스템을 미국 땅에 심겠다는 계획입니다. HD연대도 카드를 꺼냈습니다. 미국 최대 방산 조선사인 헌팅턴 잉골스와 손을 잡았어요. 차세대 군수지원함을 함께 설계하고 짓자는 합의각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단어 하나는 정확히 써야 합니다. 합의각서는 계약서가 아니라 협력 약속 단계예요. 수주했다고 말하면 틀린 표현이 됩니다. 놀랍게도 실적으로 증명된 협력도 이미 있습니다. 하나오션은 국내 최초로 미 해군 함정 정비 사업을 따냈어요. 군수지원함 한 척을 거제에서 6달간 고쳐 돌려보냈습니다. 이어 급유함 정비까지 추가로 맡았어요. 미국이 왜 하필 우리나라일까요? 배를 빨리 제대로 짓는 동맹이 사실상 우리뿐이거든요. 일본도 후보지만 속도에서 우리가 앞선다는 평가가 많아요. 세계 1등 중국에 미국이 일감을 맡길 수는 없잖아요. 결국 안보와 산업이 만나는 자리에 한국이 서게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두 강대국의 카드였습니다. 그런데 이 판에는 세 번째 변수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바다 위의 새 요금표입니다. 국제해사기구라는 곳이 있습니다. 유엔 산하에서 바다의 규칙을 정하는 기구예요. 2025년 4월
여기서 역사적인 안건이 통과됩니다. 배가 내뿜는 탄소에 세계 공통요금을 물리자는 틀이에요. 산업 하나 전체에 적용되는 첫 글로벌 탄소 가격제였습니다. 대상은 5,000톤이 넘는 외항선입니다. 국제해운 탄소 배출의 약 85%가 걸려요. 요금표는 이렇게 설계됐습니다. 기준을 못 맞추면 초과분 1톤에 $100, 더 심하게 어기면 1톤에 $380까지 뜁니다. 2028년부터 적용을 예정했던 가격표예요. 여러분이 뉴스에서 헷갈리실 단어 하나만 짚을게요. 4월에 이뤄진 건 승인이지 최종 채택이 아니었어요. 도장을 찍기 전 단계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엔진 이야기일까요? 요금을 피하는 길이 결국 연료와 엔진이거든요. 벌금을 내며 다니든가 깨끗한 연료로 갈아타든가. 만약 여러분이 배주인, 그러니까 선주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선택지는 사실상 둘뿐입니다. 그리고 연료를 바꾸려면 심장부터 바꿔야 해요. 가스나 메탄올을 함께 태우는 이중연료 엔진. 이건 설계도, 제작도 훨씬 어려운 고난도 영역입니다. 그 어려운 걸 양산하는 나라가 유리해지는 규칙인 거지요. 우리 엔진 회사들의 바람이 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요금표에 제동이 걸리는 사건이 터집니다. 세계판에 정치가 끼어든 거예요. 2025년 10월, 런던에서 특별회의가 열립니다. 탄소 요금제를 최종 채택하느냐를 다루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회의 전부터 거센 바람이 불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선 거예요. 국무, 에너지, 교통장관이 공동 성명까지 냈습니다. 회의장에서는 싱가포르가 연기안을 내놨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표결을 요청했고요. 채택이냐 부결이냐가 아니라 미루느냐를 두고 투표한 겁니다. 결과는 57대 49. 연기 찬성이 이겼습니다. 기권도 21표나 나왔어요. 바다의 탄소 시계가 1년 멈춘 순간이었습니다. 제 논의는 올해 10월로 잡혀 있어요. 거기서 채택돼도 발효는 빨라야 2028년 3월입니다. 이 표결,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일까요? 단기적으로는 김이 빠진 게 사실입니다. 요금표가 미뤄지면 엔진 교체를 서두를 이유도 약해지니까요. 하지만 판 자체가 엎어진 건 아닙니다. 유럽은 이미 자체해온 탄소 규제를 돌리고 있어요. 선주들은 어차피 배를 20년 넘게 굴려야 하고요. 만약 여러분이 배를 짓는다면 미래 규제까지 봐야 하니까요. 그런데 실제 발주 통계가 그 심리를 보여줘요. 규제가 굳기도 전에 친환경 배가 쏟아지고 있거든요. 이제 그 숫자를 보겠습니다. 노르웨이 선급 DNV가 집계한 통계가 있습니다. 재작년 한 해 세계 대체 연료선 발주량이에요. 515척이었습니다. 한 해 전보다 38%나 늘었어요. 규제가 미뤄지든 말든 시장은 이미 방향을 정한 겁니다. 연료별로 보면 절반 정도가 가스 추진이었습니다. 메탄올 추진도 셋 중 하나꼴로 따라붙었어요. 여러분, 암모니아 같은 차세대 연료까지 명단에 올랐어요. 이 흐름이 한국 엔진사 장부에 그대로 찍혀요. 한화엔진의 작년 1분기 수주를 볼까요? 석 달 동안 1조 원 넘게 받았습니다. 한 해 전 같은 기간에 5배 가까운 금액이었어요. 당시 기준으로 창사 이래 최대 분기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내용물이 더 중요합니다. 그중 88%가 이중연료 엔진이었거든요. 비싸고 어려운 미래형 심장 주문이 몰린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기술 장면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난해 여름 우리 창원에서 세계 최초 타이틀이 나왔어요. 가스 운반 선용으로 압축비를 바꿔가며 도는 엔진입니다. 설계는 윈지디, 그러니까 중국이 소유한 그 회사가 했어요. 그런데 세계 최초 생산은 우리 창원 공장이 해냈습니다. 새는 가스를 30에서 50% 줄이는 기술이에요. 카타르 프로젝트의 가스선에 실리는 물건입니다. 이 장면이 오늘 이야기의 압축판 아닐까요? 설계 주인은 중국인데 실물은 우리 손에서 나옵니다. 울산에서도 세계 최초가 나왔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이 암모니아 이중연료 엔진을 발표한 거예요. 고압 직분사 방식으로는 세계에서 처음이었습니다. 7개의 나라 성급이 지켜보는 앞에서 시험을 마쳤어요. 미래 연료 시대의 입장권을 우리가 먼저 쥔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중국 쪽 진영도 결코 멈춰있지 않거든요. 이번엔 불편한 진실 차례입니다. 우리 우위가 영원하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어요. 지난해 초 상하이에서 의미심장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중국 측이 초대형 메탄올 이중연료 엔진을 인도한 거예요. 출력 기준으로 세계 최대급 메탄올 엔진이었습니다. 컨테이너만 6,000개급 대형선에 실릴 물건이었어요. 중국 관영 매체들은 완전 자체 개발이라고 대대적으로 알렸습니다. 그런데 엔진 이름을 자세히 보면 윈지디가 밝혀 있어요. 윈지디 설계 플랫폼에 기반한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발표 당시 실제 운항 기록도 공개되지 않았고요. 그럼 별것 아니라고 웃어넘기면 될까요? 하지만 제가 보기엔 반대입니다. 설계 기반이 어디든 만들어냈다는 사실 자체가 진전이거든요. 여러분, 부품 국산화 흐름도 다시 떠올려 보세요. 가스 운반선 부품을 30에서 80%까지 끌어올린 나라입니다. 시간과 돈을 퍼부으면 격차는 줄어들게 돼 있어요. 정부 무역기관인 코트라의 평가도 균형 있게 읽어야 합니다. 정밀 제조와 친환경 엔진에서 우리와 격차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거리를 연단위 숫자로 못 박아준 공식 자료는 아직 없습니다. 조선 전체로는 빠르게 좁혀진다는 분석이 다수고요. 과거에서 배울 장면도 있습니다. 조선 1등 자리도 원래는 유럽에서 일본으로 넘어왔어요. 그 다음 우리가 받았고 지금 중국이 가져갔습니다. 결국 기술 우위는 관리하지 않으면 이동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우위를 시한부라고 부르는 겁니다. 끝나는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공짜 연장은 없는 우위예요. 남은 시간에 무엇을 하느냐가 전부인 게임입니다. 그럼 그 시간 동안 한국 진영의 체력은 어떤지 볼까요? 마지막으로 우리 자리에 좌표를 찍어보겠습니다. 숫자 몇 개면 충분합니다. 먼저 한화엔진의 체질 변화입니다. 재작년 영업이익률이 1%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지난해 9.5%까지 올라왔습니다. 적자 걱정하던 회사가 알짜 회사로 변한 거예요. 놀랍게도 쌓아둔 일감은 더 인상적이에요. 지난해 말 수주 잔고가 약 4조 1천억 원이에요. 한 해 매출의 3배쯤 되는 일감을 미리 받아둔 겁니다. HD 현대마린엔진도 기록을 세웠습니다. 수주 잔고가 처음으로 1조 원 클럽에 들었거든요. 한 해 전보다 약 47% 늘어난 수치입니다. 일감이 넘치니 공장도 키우고 있습니다. 한화엔진은 생산 능력 확장 공사를 진행 중이에요. 340만 마력에서 530만 마력으로 늘리는 목표입니다. 올해 말 완공을 바라보는 계획이죠. 영역도 넓히고 있습니다. 한화엔진은 노르웨이의 전기 추진 회사 심을 통째로 인수했어요. 현지 전기 추진 시장의 40%를 쥔 강자입니다. 기름 심장에서 전기 심장까지 메뉴를 늘리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해둘 게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특정 회사 주식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종목을 사라는 뜻은 더더욱 아니고요. 세계판에서 우리 산업의 자리를 읽자는 이야기입니다. 그 자리를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중국은 물량을 쥐었고 미국은 재건 자금을 풀었습니다. 규칙은 흔들리는 중이고 심장은 우리가 쥐고 있어요. 세 강대국 사이에서 보기 드물게 유리한 좌표입니다. 문제는 이 좌표가 언제까지 유효하냐는 거죠. 마지막으로 시간표를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약속드린 3가지 답을 정리합니다. 첫째, 중국 돈이 우리 엔진의 줄을 서는 이유. 설계는 사도 40년 손맛은 못 사기 때문이었습니다. 1년간 숨겨진 발주처가 그 증거였지요. 둘째, 미국의 207조 원이 우리를 부른 이유. 2,700척의 나라가 1% 미만으로 추락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세울 손이 우리에게 있었던 거예요. 셋째, 우리 우위의 유효기간, 정해진 날짜는 없지만 공짜 연장도 없다는 게 답이었습니다. 이제 달력에 표시할 날짜들입니다. 올해 10월 바다탄소 요금제가 다시 테이블에 오릅니다. 통과돼도 발효는 빨라야 2028년 3월이에요. 그 사이 우리 엔진 공장 증설이 마무리를 향해 갑니다. 미국에서는 필리조선소의 확장 실험이 굴러가고요. 2035년년 열척 목표가 시험대에 오릅니다. 만약 이 시간표대로 판이 굴러간다면요. 친환경 심장 주문은 더 쏟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 주문을 받아낼 준비가 된 나라는 많지 않아요. 하지만 중국의 추격 속도가 변수로 남습니다. 결국 다음 몇 년이 진짜 승부처인 거예요. 배는 중국이 만들고 조선소는 미국이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심장은 아직 한국에서 나갑니다. 이 문장이 바뀌기 전에 우리가 격차를 벌리는 것, 그게 세계판이 우리에게 내준 숙제입니다. 물론 이 영상은 특정 종목 매매를 권하지 않는 해설이에요. 여러분 덕분에 오늘도 지도 위 돈의 흐름을 같이 읽었습니다. 바다 위 화살표가 바뀌는 순간 가장 먼저 전해드릴게요. 세계의 판을 읽으면 한국의 내일이 보입니다. 세계 경제 전망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편 예고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미국 땅에 깃발을 꽂은 한국조선소 이야기입니다.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의 도전을 현장 숫자로 따라가 보겠습니다.